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범야권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죠. 대권 준비 행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굳힌 것처럼 보이는데 빠르면 오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가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에서는 현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까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에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용상입니다. 네. 자, 2주 전에 출범하셨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윤 전 총장 행보가 지금 언론에서 보시다시피 잦아지고 있는데 정 교수님 쪽 모임엔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네, 저희들은 포럼 명칭 그대로 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정책 개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전문가 중심의 정책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분야별 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사회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는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사회에 걸쳐서 예. 경제 파탄과 소상인 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 행사로 전주에서 예. 지역 현안하고 관련해서 친환경 에너지 프레임에 갇힌 전북 산업이란 주제로 세미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또 22일에는 청년 문제를 놓고 고민을 털어놓는 청년 토크쇼를 또 개최하고 그다음에 28일에는 차기 정부의 외교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김성한 전 외교 차관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예. 그 연구 성과는 네네. 모두 윤 총장께 제공될 그런 예정입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6월달 4번의 세미나 중에서 윤 전 총장 쪽과 가장 가까운 네. 세미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겁니까? 그중에? 윤 총장께서 경제적 약자, 상공인 문제 이런 데 관심 많으시죠. 예. 네, 그래서 요즘 청년 토크쇼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경제의 현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교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점 과제로 검토되는 것들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전 총장이 관심 많은 청년, 소상공인 분야 네네. 이 관련해서도 정책 개발 수립하신다 말씀하시는데 네네. 윤 전 총장에게 전달하거나 소통하시는 건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신다고요? 네. 그러면은 요즘 예. 말씀하십시오. 예, 이 계획들에 대해서는 제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즘요 윤 전 총장 쪽에 참모진들이 소수 정예다 이런 식으로 5명, 10명 안팎으로 좀 꾸려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하고 지금 소통하시는 한 라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팀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이라든지 행사 계획에 관한 것을 전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소통을 자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윤 전 총장 측과요. 네. 윤 전 총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 잇따라 만나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도 하고. 네. 5호선 정진석 의원, 4선 권성동 의원도 만났고요. 왜 이런 의원들만 콕 찍어서 만났을까요? 초기에는 청년이나 소상공인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경제적 약자 보호에 방점이 있는 그런 행보를 해왔고, 예. 원래 윤 총장께서 정치권이나 기성 정치인 접촉을 멀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몇몇 현역 야권 정치인도 만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범야권 통합 대권 후보를 전제로 한 초기적 정치 행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 개혁이나 또는 정치 현안 중심으로 제1야당인 국힘당과의 어떤 소통 구조를 좀 확립하는 차원에서 만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초선인 윤인석 의원도 직접 보자고 해서 윤 전 총장 측이 만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경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네. 윤희숙 의원이 상당히
그 경제에 관한 이 이슈화를 선도하는 의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만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 지금 언론지상에 나타난 드러난 이런 이제 야권의 의원들 만남 말고요. 혹시 다른 또 특이한 인물과 만났다, 뭐 이런 소식 들으신 게 있습니까? 네, 뭐 언론에 나온 내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특이한 뭐 특정 인물하고 만났다는 그런 얘기는 들으신 바는 없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아까 잠깐 제가 언급드린 그 참모진 보니까 그 공보 업무를 담당한 것 같은데 보니까 장혜찬 시사평론가요. 네. 그 왜 이 사람일까요? 그분이 우선 청년의 어떤 의사를 많이 대변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런 그 뭐 논리적인 그런 어떤 면에서 예. 상당히 이 달란트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공보 어떤 그 창구로 확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이나요, 또는 정 교수님 지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이 모임이 예. 일종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개발 수립하시고 소통하시고 네네. 그 윤 전 총장 쪽 그 참모진에 참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도 뭐 광의의 참모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광의의 참모진이요. 예. 네. 예. 다 자발적인 그런 의사의 결집체이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 이너서클에서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반듯함을 위한 일이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희 그 구성원들은 뭐 이런저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 등판요. 윤 전 총재 본격 등판. 일단 국민의힘 입당을 사실 지금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결정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는 11일 전당대회 후에 네네. 곧바로 또 입당 가능성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윤 총장께서 이렇게 사사로운 그런 어떤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이 골건 그런 행보를 국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는데, 예. 제 순사견으로는 한참 지금 그 제1야당이 전당대회라고 합니까? 예. 이 기간에 윤 총장께서 뭐 이렇게 과하게 뭐 언론의 이슈를 뭐 점한다든지 이런 것은 스스로 자제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국힘당 당대표 선출 무렵부터 아마 다양한 방식의 예. 현장 중심형 공개 행보를 하지 않을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법권이나 국힘당 내의 어떤 대통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은 특히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그런 그 엄숙한 통합의 명령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통합의 물꼬를 탈 것으로 봅니다. 예. 윤 총장께서 범야권 대통합을 아마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기를 기대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윤 전 총장 측에서는요, 아직 뭐 입당 결심한 것 아니다, 뭐 또 이런 입장도 좀 들려요 보니까요. 뭐 모호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면 신중하다. 아니, 예. 입당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 네. 시기와 절차 방법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 당권 주자들 제각각 윤석열 전 총장 뭐 챙기겠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띄우는데 누가 가장 좀 눈에 띕니까, 정 교수님한테는? 제가 예. 뭐 장담할 수 없는데 대부분 그 후보들이 다 범야권 대통합을 뭐 이슈로 내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국힘당이 어떤 기득권이 있는지는 스스로 잘 알 테니까 그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당으로서 황골 탈퇴할 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개혁 성향이 강한 분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뭐 당대표가 되면은 예. 범야권 통합에 어떤 유리한 예. 그런 어떤 통로를 구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개혁 말씀하시면요. 요즘 그 30대 36살 이준석 후보의 이제 돌풍을 좀 얘기 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네,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 시기라든지 이런 거 더 구체화시키고 또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개혁성이 강한 청년 당 대표가 예. 탄생하는 것이 윤 총장에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의 경우는 뭐 약자 보호라든지 특히 청년 문제에 관심이 크고 네. 더더군다나 그 총론적으로 불공정과 이 불평등을 개선해 가지고 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의로운 사고나 실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년 당대표가 된다면은 뭐 정당 개혁이라든지 국가 대개혁을 위한 어떤 그 전선 구축의 협력자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예. 그 말씀은 그러면 이제 지금 5명 전체 후보 가운데요. 나경원, 주호영, 조경태, 홍준표 후보가 있는데 그분들보다는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그만한 평론을 할 만한 네. 그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까 소통 계속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윤 전 총장하고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습니까? 뭐 바쁜 분을 제가 어떻게 감히 직접 뭐 만나자고 하겠습니까? 간접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쪽에서는 만나자는 연락은 없습니까? 뭐 특별히 제가 만나자 말자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혁 성향이라면 또 이제 이준석 후보. 예. 이준석 후보하고는 또 소통하시는 건 없습니까? 뭐 저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은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정치 결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정책 중심의 공부를 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될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요즘 보니까 그 상당한 그 여론의 지지도 받고 또 당심도 우호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당선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시점에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지금 베스트셀러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대선 판도에도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책이? 글쎄 뭐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뭐 조국 가족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하지만은 그 사이에 그 사건의 사실관계라든지 뭐 실체적 진실이 이미 논쟁된 사건이 아닙니까? 뭐 그때 보니까 뭐 캐도 끝이 없는 그런 각종 비리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이미 끝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조국 교수의 뭐 발언 표현은 뭐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자기 변명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뭐 윤 총장에게 뭐 특별히 뭐 악영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윤 전 총장이요. 그 가족 수사, 장모 수사, 부인 수사에 대한 또 사실은 논란이 많은데 지금 이 수사는 뭐 이를테면 무리한 수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 사실관계를 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장모의 뭐 부정 수급 여부에 관한 이런 것은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무슨 그 양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치듯이 정치도 왈가왈부 뭐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이나 뭐 재판의 독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그 부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뭐 다 끝난 사건이었는데 또 뭐 고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탈탈 또 털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무슨 논쟁거리가 더 남아 있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특히 또 그 여권 유력 주자께서 예. 뭐 윤 총장 장모에 대해서 뭐 전혀 조사도 마치 하지 않은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 수사, 여의도 문법식으로 예. 네거티브성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다 이제 조사도 다 했고 기소도 다 했으니까 예. 이제는 좀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정치권에서 무익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네. 국민들한테 도리도 아니다.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영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